와인별 대표 브랜드와 제조 방법. 본인이 호텔 경영과 학생들을 매년 한국의 소주 회사로 유명한 오와인 공장을 2000년 초반부터 현장 실습 목적으로 자주 방문을 하였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에 밀려서 제조 가동을 점점 줄이더니 2000년 초반에 공장의 가동을 한때 멈추었던 안타까운 사례를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역사는 아직 짧고 포도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이 부족하며 차별화된 와인을 제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종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와인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주왕은 2009년에 1억 병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웠지만 이후에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 와인 소비자의 선호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면서 마주왕의 저가와 단순한 맛이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주왕은 칠레산 와인 원액을 수입해 국내 양조 기술로 제조하는데 이 과정에서 와인의 복잡한 향과 풍미가 손실되었습니다. 또한 마주왕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당도를 높였는데 이는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와인 시장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빠른 성장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소비자의 관심이 맥주나 소주 등 다른 술로 옮겨갔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쟁사들은 다양한 품종과 스타일의 와인을 출시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마케팅을 펼쳐 마주왕의 점유율을 압박했습니다. 와인의 건강 효능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마주왕의 건강 와인 이미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주왕은 와인의 건강 효능을 강조하며 천연 건강 성분을 함유한 포도나 과즙을 첨가한 델리카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와인의 건강 효능은 과대 광고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와인의 과다 섭취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마주왕의 건강 와인 이미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 재배된 과일을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와인 품평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 와인의 장점은 우리 음식과 잘 어울리는 맛과 향, 그리고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글로벌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은 포도의 품종과 제조 과정에 따라 다른 색상과 맛에서 차별화를 가집니다. 레드와인은 포도의 껍질과 씨앗을 발효시켜 붉은색과 탄닌을 얻고 화이트와인은 포도의 껍질과 씨앗을 제거한 후 포도 주스만을 발효시켜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과 가벼운 풍미를 얻습니다. 대표적인 레드와인 품종으로는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피노 누아, 쉬라, 산지오베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특징적인 색상, 향, 맛, 탄닌, 바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베르네 소비뇽은 깊고 진한 루비색과 블랙베리, 블루베리, 허브 등의 향을 가지며 탄닌이 높고 풍부한 바디감을 가진 와인입니다.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는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리슬링, 피노 그리, 겐터 미네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특징적인 색상, 향, 맛, 산도, 당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샤르도네는 밝고 투명한 노란색과 사과, 배, 복숭아, 바닐라 등의 향을 가지며 산도가 낮고 당도가 높은 와인입니다.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은 각각 다른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 일반적으로 레드와인은 적색 육류, 치즈, 토마토 소스 등과 잘 어울리고 화이트와인은 백색 육류, 해산물, 크림 소스 등과 잘 어울립니다. 물론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의 제조 과정. 일포도 수확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적절한 시기에 익은 포도를 수확합니다. 레드와인은 검은색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지며 포도의 껍질과 함께 발효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탄닌이라는 성분이 와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와인의 색깔과 쌉쌀한 맛을 결정합니다. 레드와인의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카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피노누아, 시라 등이 있습니다. 카베르네 쇼비뇽 이 품종은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유래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깊고 진한 색상과 풍부한 탄닌, 베리와 허브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를로 이 품종은 카베르네 쇼비뇽과 함께 보르도 와인의 주요 품종으로 사용되며 부드럽고 과일향이 강한 와인을 만듭니다. 색상은 루비색이며 탄닌은 약하고
베리와 스파이스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노누아 이 품종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유래하였으며 세련되고 우아한 와인을 만듭니다. 색상은 연한 체리색이며 타닌은 매우 약하고 베리와 꽃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라 이 품종은 프랑스 로네강 계곡에서 유래하였으며 강렬하고 복합적인 와인을 만듭니다. 색상은 짙은 보라색이며 타닌은 강하고 페퍼와 레더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라는 검은 과실, 꽃향이 강렬하며 후추와 허브향을 드러냅니다. 로제 와인 양주에도 사용되니 여러모로 다재다능한 매력적인 품종임이 확실하다. 시라 쉬라즈는 세계적으로 그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품종이다. 전 세계 애호가와 생산자들의 인기를 두루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 프랑스 남부에서는 시라를 주로 블렌딩용으로 활용한다. 시라의 역할은 주로 와인의 단단한 골격과 고급스러움을 형성하기 때문에 남부를 비롯한 랑그독, 루시옹, 프로방스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폭넓게 재배하고 있다. 물론 메인 품종으로 쓰이거나 단독으로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가 많다. 화이트 와인은 주로 청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지며 포도의 껍질을 제거하고 포도 주스만을 발효시킵니다. 이로 인해 화이트 와인은 레드 와인보다 더 가벼우며 덜 탄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의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리슬링 등이 있습니다. 샤르도네 차단이 세계 최고의 화이트 와인용 품종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제조됩니다. 풍부하고 유연한 맛과 향을 가지며 굴, 새우, 연어 등 해산물과 잘 어울립니다. 프랑스 부르고뉴와 상파뉴 지역이 대표적인 샤르도네 생산지입니다. 소비뇽 블랑, 소비냔 블랭크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유래한 청포도 품종으로 개성이 뚜렷하고 향이 산뜻합니다. 오래 숙성시키지 않으며 초밥, 구운 생선, 칠면조 요리 등과 잘 어울립니다. 프랑스 보르도와 루아르, 뉴질랜드가 소비뇽 블랑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리슬링 독일을 대표하는 와인으로 시원한 지방에서 잘 자라는 품종입니다. 드라이에서 스위트까지 여러 가지 타입으로 신선하고 향이 독특합니다.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어 장기 숙성이 가능하며 닭고기, 야채 등과 잘 어울립니다. 독일, 프랑스 알자스, 동유럽이 리슬링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이 제경 파쇄 포도를 분쇄기에 넣어 줄기를 제거하고 과육과 씨를 으깹니다. 제경 파쇄란 와인 제조 과정에서 포도를 분쇄하여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얻는 단계입니다. 포도를 분쇄하면 포도주의 색상, 향, 맛에 영향을 미치는 테르펜, 탄닌, 페놀 등의 성분이 과즙에 녹아 나옵니다. 제경 파쇄는 와인 제조 과정에서 포도를 분쇄하여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얻는 단계입니다. 포도를 분쇄하면 포도주의 색상, 향, 맛에 영향을 미치는 테르펜, 탄닌, 페놀 등의 성분이 과즙에 녹아 나옵니다. 포도를 분쇄하는 기계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크게 롤러 분쇄기와 스크류 분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롤러 분쇄기 롤러 크러셔, 포도를 2개 이상의 원통형 롤러 사이에 넣고 압착하여 분쇄하는 기계입니다. 롤러의 속도와 간격을 조절할 수 있으며 포도의 줄기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롤러 분쇄기는 포도를 부드럽게 분쇄할 수 있어 와인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크류 분쇄기 스크루 크러셔, 포도를 스크류 모양의 회전축에 넣고 압착하여 분쇄하는 기계입니다. 스크류 분쇄기는 포도를 빠르고 강력하게 분쇄할 수 있으며 대량의 포도를 처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하지만 스크류 분쇄기는 포도의 씨를 파손할 수 있어 와인의 쓴맛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발효 포도즙이나 과육을 발효통에 넣고 효모를 첨가하여 포도당을 알코올로 변환시킵니다. 레드와인은 포도 껍질과 씨를 함께 발효시켜 타닌과 색소를 추출하고 화이트 와인은 포도즙만을 발효시켜 상큼하고 깔끔한 맛을 얻습니다. 와인의 발효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발효법, 포도를 수확한 후 껍질과 씨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발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포도 껍질에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효모가 포도주스에 섞여 알코올로 변하게 됩니다. 자연 발효법은 오래된 전통적인 방법으로 와인의 복잡한 향과 색을 만들어냅니다. 자연 발효법은 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 와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인공 발효법 포도를 수확한 후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특정한 효모를 첨가하여 발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효모의 종류와 양을 조절할 수 있어 와인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공 발효법은 현대적인 방법으로 와인의 깔끔하고 순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인공 발효법은 주로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 등의 신세계 와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사압착 발효된 포도를 압착하여 포도즙을 분리하고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세적적인 와인이란 포도주에 브랜디나 증류주를 첨가하여 알코올 도수를 높인 와인을 말합니다. 포트 와인, 마데이라 와인, 쉐리 와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적적인 와인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파쇄하여 과즙을 얻습니다. 흑포도나 감색 포도를 사용합니다. 과즙에 효모를 첨가하여 발효를 시작합니다. 발효는 2530도의 온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발효가 진행되는 중에 브랜디나 증류주를 과즙에 섞어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효가 멈추고 알코올 도수가 1520% 정도로 증가합니다. 발효가 멈춘 과즙을 압착기를 이용하여 껍질과 씨를 분리합니다. 이때 얻은 와인을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합니다. 오주정 강화 와인을 숙성시킵니다. 숙성 방법은 와인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포트 와인은 오크통이나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숙성시키고 쉐리 와인은 플로르라는 효모막이 생기도록 공기와 접촉시키며 숙성시킵니다. 숙성이 끝난 와인을 여과하고 안정화 처리하고 병입합니다. 이때 병에 리큐르를 추가하여 와인의 당도와 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육숙성 압착된 포도즙을 오크통이나 스테인리스통에 넣고 와인의 맛과 향이 발전하도록 합니다. 오크통에서 숙성하면 와인의 향신료나 바닐라 같은 향이 더해지고 타닌이 부드러워집니다. 병입 숙성된 와인을 병에 담고 코르크로 밀봉합니다. 코르크는 와인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와인의 숙성을 돕습니다. 7병 숙성병에 담긴 와인을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진화하게 합니다. 병 숙성은 와인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또한 와인병의 숙성은 와인의 품질과 맛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와인병의 형태, 색깔, 코르크, 보관 조건 등이 와인의 숙성에 영향을 줍니다. 와인병의 형태는 와인의 지역, 품종,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타닌 함량이 많은 보르도 와인은 높은 어깨를 가진 병을 사용하여 숙성 시 침전물이 걸러지도록 합니다. 반면 타닌이 적은 부르고뉴 와인은 완만하고 매끈한 형태의 병을 사용하여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와인병의 색깔은 와인을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와인은 빛에 취약하여 쉽게 산화하고 맛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와인병은 녹색이나 갈색과 같은 짙은 색을 사용합니다. 투명한 병을 사용하는 로제 와인이나 스위트 와인은 빛에 민감하지 않거나 와인의 아름다운 색을 감상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와인병의 코르크는 와인과 공기의 접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와인은 적절한 양의 공기가 필요하여 숙성이 진행되지만 너무 많은 공기는 와인을 산화시키고 맛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와인병에는 코르크라는 유연하고 밀폐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 와인과 공기의 접촉을 최적화합니다. 코르크의 길이와 소재에 따라 와인의 숙성 가능 기간이 달라집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숙성 가능 기간이 짧은 와인에는 길이가 짧은 코르크 또는 합성고무 코르크가 사용되고 숙성 가능 기간이 긴 와인에는 길이가 긴 코르크가 사용됩니다. 와인병의 보관 조건은 와인의 숙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와인병은 온도, 습도, 진동, 빛 등의 요소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와인병은 온도가 10에서 15도, 습도가 60에서 70%, 진동이 없고 빛이 적은 곳에 눕혀서 보관합니다. 와인병을 눕히는 이유는 코르크가 건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르크가 건조되면 공기가 쉽게 침투하여 와인을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인은 여러 단계의 제조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